요즘 이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좀 정말 바쁜 또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경찰이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경찰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거 좀 궁금해서 특별히 오늘 유사명 전 총경을 모셨습니다. 내부 분위기, 경찰의 내부 분위기와 내부 상황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찰은 네. 뭐 경호처와 달리 크게 내부의 네. 움직임이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게 없다. 그러면은 처음과 똑같다. 예, 다만 네. 이제 총기와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력을 그러니까 총기를 네. 사용한 걸 검토하라 이렇게 아. 사실상 검토지만 총기 사용을 명령하신 거죠. 네. 그리고 독촉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총기 사용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준비해야 될 게 그동안 국수본부장을 국힘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뭐 특공대라든지 이 또 뭐 장갑차 같은 거는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저기 독촉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공대가 안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총을 쏘는데 총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기동대나 형사들은 총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특공대는 이 방탄 방패 네. 아니면 장갑차라든지 해서 총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은 특공대가 선택 사항이었다면 네. 지금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더 해야 됩니다. 총기 사용에 대비한 걸 좀 더 보완하고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찰이 사실 오늘 들어가기를 기대했지만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을 더 가지고 총기 사용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총기 대비, 총기 사용 대비를 경찰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경찰 특공대 이 얘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선택이었죠.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필수다. 예. 자, 일단은 경찰 쪽에서는 경찰 형사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 포함해 가지고 베테랑 형사들 뭐 1,000명 예. 총에서 1,500명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저희가 인원만 보면 수적으로 훨씬 우위에 서니까 쉽게 제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예 이 판이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 측이나 경호처에서는 이 무력 충돌을 피하려면 들어오지 마라 하면서 총기를 안 보여준다 하지만 사실상 배낭에다가 총을 넣고 그러니까 저희 실탄을 네 지금 오마이 TV 관저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이제 무장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남성들이 4명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막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관저 주변을. 그래서 제가 그 경호처 관계자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게 그래요? 맞느냐? 예. 그 배낭 있지 배낭 않습니까? 안에? 배낭 안에 소총과 실탄을 넣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경호처 관계자한테 확인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2번, 3번 이야기하는데 예. 그동안은 이 체포에 익숙한 그 뭐 마약 수사대 아니면 형사 기동대 조직 폭력배 잡고 마약 사범 잡는 사람들은 총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네. 이거는 작전 개념이 이제 우선돼야 된다. 특공대가 먼저 가서 총기를 제압하고 총기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기동대나 형사 기동대 마약 수사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작전의 개념이 처음도 우리가 강한 어조로 특공대가 길을 트고 기동대나 형사가 마지막 가서 체포를 해야 된다 했지만 네. 지금은 이 총기 사용에 대한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특공대 들어가는 게 필수가 되었다. 아 필수가 됐다. 그러면 순서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경찰 특공대가 먼저 들어가서 길을 터야 된다. 이제. 그동안 작전 개념은 길을 터는 개념인데 네. 지금은 특공대가 총기 사용의 위험을 제거하는 게 사실상 이제 주도적인 역할이 돼 버렸죠. 그럼 진짜 맨 앞에 이제 들어가서 총기 위험, 사용 위험이 있는지 봐야겠네요. 네. 그 방탄 방패 네. 아니면 필요하면 이 총기 사용의 기관총까지 생각을 한다면 장갑차가 이제 앞장서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이게 그야말로 전쟁 상황까지 생각하고 총을 쏘면서 저항하는 상황까지 그런 걸 생각한다는 연출하는 게 윤석열이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총을 쏘아서 뭐 누가 죽거나 하는 거하고 자기는 손해 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예상되는 형량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이 지금 특수공무방해치사 해서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총기를 쏴나 안 쏴나 손해 보는 거 없이 총기를 싼다고 위협했을 때 혹시 못 들어오면 이득이 있을 뿐인데 네. 그 지금 그걸 실천을 해야 될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험을, 새로운 부담을 안기 때문에 경호처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제발 수뇌부 좀 잡아가라. 수뇌부만 잡아가면 우리는 그 명분으로 그냥 물러설 수 있는데 이 지금 김성훈이나 이광호 같은 사람이 6.25 사변 때 이 후퇴하면 우리 육군을 뒤에서 이제 우리 병사들 뒤에서 후퇴한 사람 이렇게 총구를 겨누고 전진을 시킨 네. 그런 상황을 좀 피해 주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경호처 내부도 지금 요동치고 있다라는 그 사항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 네. 경호처 직원들이 뭐 그야말로 제대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수뇌부를 좀 억압해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정도 기대는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 같은데 보면 농성을 하다 보면 공성을 하고 농성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수뇌부를 그렇죠. 체포해가 그렇게 끄집어내면서 예.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기는 아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수뇌부가 만약에 체포가 되거나 무력화가 되면 공수처나 경찰이 들어왔을 때는 쉽게 이게 경호처도 무너지고 예.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될 것이다. 이 지금 내부망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그 동안은 이 경찰이나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거를 3페이지로 해서 네. 내부망에 올렸는데 그거를 지하라고 그 부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만은 못 지우겠다. 네, 해당 부장한테. 그랬죠. 그래서 담당자가 그걸 삭제를 했는데 내부 저항이 거세서 다시 그걸 올렸다는 이야기는 네, 이미 공수처 내부의 분위기가 이 김성훈의 그 일방적인 권위가 인정이 안 된다, 뒤집혀졌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삭제하라는 지시가 다시 그 복구로 됐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에서는 강한 이제 저항이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부는 강하게 요동치고 있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뭐 물리력으로 이 수뇌부를 제압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수뇌부를 체포를 네. 해갖고 우리 경찰이나 이제 공수처에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경호처의 이제 조직 문화도 있고 뭐 경호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그렇지만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네. 경호관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작전에 앞서서 이 지금 경호관들이 저항을 하다가 경호관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이 수뇌부를 체포를 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든지 긴급 체포든지 체포든지. 현행범이니까 현행범 체포라든지 네. 요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호처 분위기가 그렇다. 근데 사실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걸 집행하러 온다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은 그거를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경호관들의 임무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지 이 경호처 간부를 경호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경호처 직원들이 뭐 일부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을 보호하거나 지켜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외면할 거예요. 오히려 예. 외면당하고 그래서 무너질 것이다. 김성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네. 현장 지휘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어, 그때 안에서 무전으로 전화로 이렇게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현장에 안 나타나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뭐 무전 이렇게 지시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지휘발이 안 먹죠. 안 먹힐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저항이 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꽃놀이 네. 패죠. 현장에서 지휘를 해서 그 나타나면? 강성 수뇌부들이 나타나면 체포하면 되고 네. 체포를 피해서 숨어버리면 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뒤에서 총규낸 그런 상황이 해제되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저항을 못 할 것이고 어. 다만 대통령이나 지금 김성훈 차장은 마치 총격전이 예상이 되니까 경찰 보고 오지 마라는 그런 말로서 아니면 그 배낭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음. 경찰의 집행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 전략 정도 수준밖에 없은 걸로. 근데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한 번, 일기 1회라고 기회는 한 번이에요. 네. 공수처가 주도한 것은 한 번의 기회로서 공수처의 권위가 신뢰가 다 무너졌듯이 경찰도 이번
두 번째 집행에서 실패하면 경찰의 권위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 하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준비한 과정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신중이라는 게 뭐 신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야말로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김성훈 차장도 3차까지 출석 요구를 하고 또 같은 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광호 본부장한테도 오늘 또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다 치고 들어가게 되면 또 시간도 늘어지게 되고 이런 답답함이 우리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빨리 할 것이냐, 네. 이제 확실하게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쪽을 선택한 거지요. 확실한 쪽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현장 경찰에 체포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장 예, 체포하면 현장 그냥? 체포보다는 이제 네. 체포영장보다 체포영장도 제 생각으로는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이 출석에 불응하였거나 네.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봐도 저는 안 온다고 안 온다.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체포영장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체포영장 없이도 현장 검증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준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총기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대비는 추가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신중한 검토 끝에 경찰 특공대를 앞세워서 들어가게 되면 저항하는 아니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이제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끌어내는 방식은 그럼 형사들이 가서 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한 번에 그건 가서 윤석열 끌어낸다. 대통령이 윤석열이 지난번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4명이서 이 4인 1조로 끌어내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했죠. 않습니까? 예, 계엄 때. 그 4인 1조도 필요 없고 3인 1조 하면 됩니다. 양쪽에 겨드랑이 끼고 발. 뒤에서 아, 허리띠를 잡고 살짝 들어버리면 네. 힘을 못 씁니다. 아. 우리가 발이 땅에 뒤집었을 때 힘을 쓰는데 네. 이 양쪽에서 겨드랑이 끼고 뒤에서 허리춤을 들면 발랑 들립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저항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나 좀 잡아가주라 하는 그런 심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역할은 경호관을 체포해 주는 것이고 네. 결국 윤석열 체포는 이제 공수처에서 하는 형식으로 한다 하면 경찰은 그런 걱정은 안 할 거예요. 다만 아하. 총기 사용으로 이제 겁을 준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라도 딱 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그 마지막 이 고려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4인 1조 아니고 3인 1조로 다 끌어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형사들이 가서. 네. 4인 1조는 사지를 드는 방법이에요. 네. 3인 1조는 이제 이게 옆구리를 들고 허리춤을 하는 거고 4인 1조는 양팔과 양다리를 들고 끌고 나오는 걸 4인 1조 개념입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체포 작전은 아닌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러니까 1차 때 1월 3일에 있었던 1차 체포 작전 때 체포영장 집행 때는 왜 이렇게 못했나? 지금 생각해 그때는 보면 제가 이제 그 예. 공수처 차장님도 이래 그 뭐 문 열어줄지 몰랐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던데 들어갈 준비를 안 하고 가서 문 앞에서 이렇게 액션을 하고 올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당황했을 거라 준비 안 된 상태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아 공수처가 공수처하고 경찰도 근데 경찰도 따라갔죠. 거기서 이제 앞에서 막혀가지고 거기서 뭐 이 대치하다가 돌아 나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 생각했었는데 국민들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문 열렸을 때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네. 경찰이 문을 열어주고 군이 이제 양보를 해주고 네네. 물러서는 상황은 그때는 그 예측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보듯이 3차 저지선 오른쪽에 제 화면 아래 네. 보면은 3차 저지선 여기서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 이거 좀 보고 뚫지 못했다. 또 개인 화기 무장 이런 것 때문에 불상사를 염려해서 그냥 내려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스크럼을 짰다고 그래 네. 표현하기도 했고 예. 팔짱을 이렇게 팔짱, 예. 팔짱을 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 그 일반 그 사인 간의 다툼에서 팔짱을 어떤 때 끼는가 하면 네.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다. 나는 공격 의사가 없고 공격 행동이 없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래 하거나 뒤에 가갖고 일방적으로 맞죠. 이 팔짱을 끼는 거는 공격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박종준 네. 경호처장이 마찰을 그 신경을 쓰고 그 하기 싫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공격하지 말라는 거였고 그 당시에 공격 의사 없는 사람 보고 놀래가 온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오히려 그걸 보고 예. 아,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오히려 그럼 1차 때도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준비만 거네요. 됐으면 이렇게 국민들 힘들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경험이 많은데 그때는 현장 결정 권한이 없었고 그 당시에 경찰 국수본에서는 네. 체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 체포해야 된다 했는데 네. 경험 없는 사람이 지휘를 하고 우선 주도를 했고 네. 경찰은 그 건의를 했는데 묵살된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상황에서는 내가 볼 때 그 공수처에서는 경찰이 경호관을 다 체포를 해서 상황을 노마크 찬스로 만들어주면 마지막에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는 그런 업무 분장이 됐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관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이 공수처가 그 지휘나 아니면 그 의사결정을 적게 할 것 같고 네. 경찰이 주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차 때랑 다르다. 그리고 네. 준비도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다.